대중들 생각에는 그래도 하이브가 국내 시장도 잘 먹고 세계 시장도 잘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국내 시장은 어도어가 먹은 거고 세계 시장은 빅히트나 소스뮤직 같은 다른 회사들이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하나라고, 하나의 하이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엔중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슬슬 거의 다 풀려간다 그죠? 모임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 3년 만에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참여하면서 저도 좀 친해지고, 그렇게 친해진 분들께 인터뷰 요청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최근에는 대중문화 컨설팅 하시는 분들과 또 매니지먼트 쪽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 좀 만나게 되었는데, 하이브는 왜 미니진을 데리고 왔을까? 미니진 팀이 업계에서 리스펙을 받는 이유, 그리고 뉴진스의 앞으로 의 방향성, 뉴진스 컨셉으로 세계화가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건 뭐 하이브의 공식적인 입장 이런 게 아니라 이쪽 바닥에서 잔뼈 굵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러지 않겠느냐 하고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니까 뭐 재미로 살짝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자, 우선 하이브가 미니진을 왜 데리고 왔느냐.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서로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 왜냐? 하이브의 정체성이 뭐냐? SM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SM의 청순감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타겟팅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대기업이 돈으로 사람 당겨온 거 말고 하이브 특유의 색깔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미니진 대표가 어도어라는 회사를 차릴 때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그 SM에서 같이 일하던 미니진 팀 있잖아요. 그게 같이 통째로 어도어가 된 거예요. 혼자서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회사에서도 에이스 한 명이 나와서 창업한다고 하면 같이 따라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계 최고라는 사람이 나와서 차리니까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많이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 팀이 SM에서도 어벤져스였고 미니진 라인이 일자라기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업계분들이 미니진이라는 사람을 리스펙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정에 상관없이 결과를 도출해내는 팀을 운영해서 그렇다고 해요. 과정부터 엄청 스무스하고 뭔가 엄청난 능력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잘 굴러가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든 기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성공을 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그 과정을 지켜보면 감탄이 나온다고 해요. 분명히 프로젝트가 터질 것 같은데, 분위기상으로는 빠그라질 것 같은데, 제대로 안 굴러갈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결과를 도출해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리스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튼 SM 미니진 라인이 나와서 차린 어도어, 그럼 사실상 SM의 이중대가 아니냐, SM의 앞마당 멀티가 아니냐, 하이브 자본을 낀 SM 색을 가진 회사, 결국 이런 모양이 되었다는 건데 하이브 본연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한번 툭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이브의 색이 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브가 언제부터 색이 있었지? 그냥 거대 자본을 가진 회사지, 하이브 본연의 가치, 엔터테인먼트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본체, 그게 그냥 하이브 본연의 가치 아닌가. 대형 3사처럼 오랫동안 K-팝 씬에 있으면서 자기 시스템, 자기 색을 확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 하이브라는 자본으로 레이블을 굴리는 엔터인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색깔을 찾겠다는 거지? 소스뮤직이나 플레디스 같이 하이브 산하에 있는 회사 들 색깔 다 다르죠. 그거 다 하이브 색이라고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도어라는 회사도 하이브는 이렇게 생각하고 끌고 왔을 겁니다. 우리 회사에 플레디스라는 색도 있고 소스뮤직이라는 색도 있고 빅히트라는 색도 있고 여러가지 색이 있다. SM의 색을 가진 회사마저도 하이브의 산하로 둘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냥 하이브 산하 레이블을 하이브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레이블 끼리는 다 별개고 그냥 자본이 하이브인 거죠. 하이브는 그 자본으로 업계 최고라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는 거고요. 아직 우리가 시스템은 없으니까, 회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 그 실력자들을 모아서 그 힘으로 굴리겠다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SM에서도 어벤져스라고 하는 팀을 통째로 데리고 올 수 있다 하면은 산하 레이블 하나 차려줄만 하지 않나요? 그리고 결국에 그 팀이 그 팀의 색깔대로 결과를 도출해냈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러면 대성공인 거죠. 뿅.
자, 그리고 나서 미니진을 데려온 것에 대한 미니진 감성에 대한 문제들을 또 하나하나 지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분명 뉴진스라는 팀이 나온 건 K-팝 씬의 그리움을 만족시켜주고 3세대부터 걸크러쉬만 보던 어린 팬들에겐 신선함을 가져다 주게 되었죠. 이번에 뉴진스 대학 행사 때 난리 난 것만 봐도 그 대중픽이라는 열풍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걸그룹의 시대에서 2년 만에 컴백한 블랙핑크를 상대로 대중픽으로 음원 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았다. 그것도 신인이. 이 정도면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데뷔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내 시장에서 걸그룹의 잣대는 기준점이 뉴진스로 옮겨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화는 가능한가? 라는 의문점이 생겨나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을 세계화로 넓혀보면은 그다지 좋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계적인 반응도 엄청나게 핫하다라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왜냐? 청순, 청량, 포카리 스웨트 느낌 나는 이 컨셉이 말이죠. 해외에서는 그다지 먹히지 않는 컨셉이기 때문이에요. K-팝은 서양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걸크러쉬랑 나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로 시작을 한 음악인 거거든요. 시대를 부수는, 시대에 반항하는 메시지를 던지던 음악이에요. 사회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겠다. 사회가 시키는 거 그거 네가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고 너는 너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해. 여자들의 여자를 보여줄게.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여자를 보여줄게. 이런 부분들이 K-팝의 세계화에 일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나이에 맞는 이쁨을 보여줘서 너무 좋다. 청순, 청량 이런 것들이 사회에 반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컨셉은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풍조에 맞춰가는 음악이죠. 서양에선 그닥 좋아라 하지 않을 컨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K-팝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원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성적은 떨어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뉴진스의 포텐셜은 아이브나 에스파 같은 그룹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색깔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국내 시장에서만 잘 먹힐 것인가, 컨셉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어도어라는 회사는 국내 시장만 잘 먹어줘도 충분히 하이브가 투자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들 해외 시장 먼저 노리잖아요. 르세라핌도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더 주로 노리고 있고 하이브의 보이그룹들도 국내 시장보다는 다 해외 시장을 주로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 확실하게 먹어주는 보장이 되어 있는 팀, K-팝 시장에는 그다지 많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죠. 대중들은 레이블들을 별개로 보지 않고 모든 레이블을 하나의 하이브로 보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어도어라는 회사는 국내 시장을 먹어주는, 국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아이돌,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유명한 4세대 아이돌 걸그룹, 이 타이틀만 먹어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중들 생각에는 그래도 하이브가 국내 시장도 잘 먹고 세계 시장도 잘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국내 시장은 어도어가 먹은 거고 세계 시장은 빅히트나 소스뮤직 같은 다른 회사들이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하나라고, 하나의 하이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는 어도어라는 회사에게 세계화를 바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미니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냅둘 수 있는 거예요. 왜? 국내 시장 확실하게 먹어줄 거니까. 이번에 쿠키 논란 터졌을 때 어도어의 대응이 어땠나요? 전 세계의 슬랭들은 우리가 가늠해야 할 표준어가 아니다. 우리가 이거를 노렸다면 노려서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미성년자 논란 터진 게 도대체 뭐가 얻을 게 있다는 거냐라는 입장을 내놓았죠. 영어에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신경 안 쓰고 만든, 한국인들 들으라고 만든 노래예요. 우리는 그런 거 고려하지도 않았음. 우리 노래 좋으면 니들이 듣던가. 그냥 딱 이 텐션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어도어가 보는 방향성, 하이브가 어도어에게 원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딱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들 이야기하는 게 4년차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컨셉에서의 커다란 변화는 없지 않겠냐 하는 게 주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진스가 세계화한답시고 걸크러쉬 하게 되면 조금 이질감이 들 것 같긴 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